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현 선생님은 그 건축 사무실 디림과 디림의 대표이시면서 또 홍익대 건축가 교수님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아마 궁금하실 텐데요. 건축가 사무실 그 디림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디림 건축이 생긴 거는 이제 12년이 됐고요. 제가 2006년에 홍익대학교에 임용이 되면서 원래 미국에서 활동을 하다가 들어왔고 2007년에 지금 저희가 있는 이 안중근 의사기념관 현상 설계를 2월 달인가 저희가 참여를 등록을 하고 5월에 운이 좋게 당선이 돼서 그러면서 사무실을 오픈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급하게 사무실을 오픈을 해서 디림 건축이라는 이름도 제가 이제 농담으로 얘기를 하는데 거의 한 2시간 만에 장명을 한 것 같아요. 네. 후회도 많고 한편으로는 뭐 의미를 담기는 했어요. 디림 건축이라는 게 이제 디자인 앤 라이프 인 마인드라는 그 에크로님이죠. 접두어를 해서 이제 그 디림이라는 게 있고 또 제 라스트 네임이 LIM 림이기 때문에 디림 건축. 짓고 나니까 사람들이 자꾸 드림 건축이라고 얘기해요. 드림꿈? 디림이라는 발음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그렇죠. 자꾸 드림 건축이라고 하는 건데 드림 건축은 저하고 김선현 대표가 같이 운영하는 사무실이고 네. 저희가 저희가 예전부터 사무실을 오픈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뭐 오랫동안 저희가 부부입니다. 부부다 보니까 오랫동안 건축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하면서 사무실 이름을 디림으로 지어야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어떤 의미를 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자인과 삶이 내 마음속에 있는 뭐 이런 건축가의 역할이 건축주한테는 집을 짓던 뭐 본인의 사업을 짓던 작은 건물을 짓던 본인의 거의 전 재산을 투자를 해서 짓는 거니까 이게 건축가가 생각하는 그냥 어떤 이상, 꿈 이런 것들을 그냥 건축주한테 강요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그 건축주분들이 그동안 무슨 생각을 해왔고 그분들이 머릿속과 마음에 많은 생각들이 있긴 한데 그거를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실현시키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이제 그걸 도와주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의미가 디림 건축이라는 사무실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이 안중근 기념관이 이 디림 건축을 탄생시킨 맞습니다. 되게 이렇게 시초적인, 되게 이렇게 초석과 같은 그 프로젝트였다는 얘기를 들었네요. 네. 그때 그러면 현상 설계를 시작할 때 경쟁률이라든지 오히려 되게 어떻게 그 현상 설계 때 에피소드가 굉장히 있었을 것 같은데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라는 현상이 공고가 났어요. 그래서 안중근이라는 그 인물에 대해서 뭐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존경을 하는 분이고 그분을 위한 기념관을 설계하는 기회, 나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접수를 하러 갔더니 사무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업자 등록증도 하루에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죠. 며칠 걸리죠. 근데 저희가 그 다음날 접수 마감일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날 2시간 머리를 싸매고 상호를 정하고 그 다음에 세무서인가 어딜 가서 막 사정을 해서 우리가 내일 이걸 접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사업자 등록증을 받았습니다. 그거 딱 받으니까 이 감개가 굉장히 무량하더라고요. 네. 경쟁률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10여 팀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직원도 없고 아무런 준비도 안 된 상태였어요. 저하고 김선현 대표는 또 회사에 이 적을 두고 있다 보니까 초반에는 거의 관여를 못하고 저하고 제가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대학원생 3명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하고 거의 한 2달 정도 밤을 새가면서 계획을 했고
또 운이 좋게 당선이 돼서 됐습니다. 되게 이렇게 그 지금은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지만 그때 그 3차 등록증을 내고 빨리 뽑아서 다시 그 등록을 하고 하는 어떤 그 피말리는 시간들이 되게 그렇죠.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때 뭔가 하나가 오차가 생겨서 사무실을 오픈을 안 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김선현 대표는 그 글로벌 회사의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전공으로 계속 매니저로 일을 했을 거고 저는 또 홍익대학교 교수로서의 직분이 있다 보니까 그냥 그랬을 것 또 쉽지도 같아요. 빨리 오픈하기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포기했을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아마 제가 해상적에 했던 얘기를 했는 이유는 되게 이렇게 아마 임명하 교수님이 이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진짜 해승과 같이 등장하시고 또 건축계에 많은 어떤 저런 어떤 디자인을 하시는 분이 계시구나 이렇게 이슈를 받게 됐는데요. 아마 이 건물을 디자인할 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어떤 건축 개념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해 주시면 저희 독자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우선 기념관이라는 게 결국 누군가를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저희가 봤던 제 기억 속에 우리나라의 기념관은 늘 가면은 어두웠어요. 그리고 너무 우리한테 강요를 하는 거야. 여기는 이 공간은 경건한 공간, 엄숙한 공간, 떠들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게 정말 어쨌든 기념관이라는 어떤 건물도 이 건물이 살아나려면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편안하고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기념관이 분명히 메모리얼이라는 그 성격도 중요하긴 하지만 일단 와서 기분이 좋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게 안중근 의사를 기념하는 공간이 꼭 어두울 필요는 없다. 좀 밝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 이 기념관이 있는 공간이 남산 공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원에 놀러온 가족 나들이객들, 그 다음에 데이트하러 오는 분들, 이런 분들이 편안하게 그냥 들어와서 잠깐 쉬다가 안의사를 잠깐 떠올리기도 하고 꼭 이 기념관을 다 돌아볼 필요도 없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계획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됐던 거는 단지 동맹이 12분이 계셨고 그 중에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는 그 역할을 하신 거고 그런데 약지를 끊으면서 결의를 하셨던 12분이 안 계셨으면은 안중근 의사도 안 계셨을 거고 본인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기념관이 이름은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지만 단지 동맹을 했던 12분을 같이 기념하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남산공원이 이렇게 어떤 제약이 있다 보니까 공원이라는 높이의 제한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범위에 대한 제약도 있었어요. 그래서 직사각형의 이 정방형의 건물이 들어설 대지를 저희가 12개의 덩어리로 자르고 그리고 나서 그 안에 기념관 기능을 전시 기능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이곳에 들어오게 된 이유도 여기가 예전에 일제시대 때 조선 신궁 터예요. 그러니까요. 터의 어떤 환경도 그러니까 굉장히 굴욕적인 땅인 거죠. 그런데 저희가 그 굴욕적인 땅에 흙을 좀 드러내고 12명의 단지 동맹을 상징하는 12개의 덩어리가 땅에 뿌리를 깊게 박고 서 있는 형태로 그렇게 계획을 한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앉아있는 이 공간이 이제 남산 타워도 보이고 그 다음에 가장 밝은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12개 메스 중에 어쨌든 전시 기능 때문에 밝긴 하지만 부분 빛이 들어오지 기본적으로는 조금은 어두운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전시를 다 돌아보시고 전시가 끝나면은 이 계단을 통해서 이제 내려가면서 남산의 주변도 보고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를 보러 오신 분들이 이제 다시 세속의 공간으로 가는 이 전이 공간. 그래서 이 공간이 어찌 보면은 안중근 의사가 고국 땅으로 오시지도 못하고 그 먼 연해주 땅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을 위한 이 계단, 그분을 상징하는 이 12개 중에 하나는 가장 밝고 가장 남쪽의 빛이 이게 남쪽으로 멀리 보면은 여의도까지, 그렇죠. 한강까지도 보이거든요. 이런 공간이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건축을 하면서 원래 이제 현상 설계의 지침의 의도는 저희가 전시까지 다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전시 계획을 저희가
건축하고 같이 맞물려서 했었는데 나중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전시는 이제 저희가 전혀 손을 못 대고 또 건축이 다 들어선 이후에 전시가 새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솔직히 이 기념관에 올 때마다 저는 이 전시를 보면은 굉장히 아쉬운, 학생들, 특히 초등학생들이 와서 여기서 안중근 의사에 대한 설명 패널이나 이런 걸 보면서 뭐 많은 정보를 얻고 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제가 생각했던 거는 우리가 해외에 좋은 미술관, 기념관 이런 거를 가보면은 생각보다 그 신창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를 많이 전달을 안 해요. 거기 와서 글을 읽고 뭐 받아 쓰고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냥 건축적인 그 공간 안에서 아까 말씀하신 상징이나 기념을 그냥 마음으로 느끼고 가고 그 중에 뭐 예를 들면 이곳에도 안중근 의사의 동상이 있는 것처럼 그런 거를 보고 안 의사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오히려 그런 정보는 본인이 집에 가서 찾아볼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제가 그때 당시 때 이게 안중근 기념관이 오픈할 때 오픈 커팅식인가? 준공식. 예, 준공식 할 때 그때 아마 건축가 이만 선생님이 초청이 안 됐는지 아니, 초청을 했는데 의자가 좌석이 배치가 안 됐고 하여튼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이 그 신문에 기사가 나오면서 이 문화가 이 사회적인 문화가 건축가를 이렇게 대우하지 못하는 이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슈되면서 이제 2010년에 10월 26일 날 이제 준공식이 열렸는데 저희 당연히 초청을 받았어요. 왜냐면은 이게 설계 기간이 거의 한 2년이 지났고요. 굉장히 오랜 기간 설계 변경도 있었고 오랫동안 설계를 했고 그 다음에 공사 기간도 2년 그래서 거의 4년 동안 이 작업을 한 거기 때문에 발주처 측에서도 굉장히 저희에 대한 어떤 신뢰와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준공식에 초대를 받았고 맨 앞자리에 저희 좌석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뭐 굉장히 많은 국회의원분들, 정치인분들, 그 다음에 안중근 의사 기념회와 관련 있는 분들과 같이 이렇게 건축가도 자리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김선현 대표랑 저랑 와서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굉장히 많은 정치인들이 의도치 않은 분들이 오신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저희 자리가 없어지고 그분들의 자리가 들어왔죠. 뭐 거기까지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기다리고 있었죠. 자리를 마련해. 제가 어디 의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아무도 저희한테 배려를 안 해주는 거예요. 몇몇 분이 건축가분들이 이 건물을 짓는데 가장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인데 이분들 자리가 왜 없느냐 빨리 마련해 드려라 이랬는데도 결국은 자리가 마련이 안 됐어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건 개인적인 모멸감도 있었고 그 다음에 내가 4년을 이렇게 고생을 해서 어떻게 보면 창작의 아이디어는 건축가에서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였어요. 출판 기념회를 하는데 작가는 없고 그렇죠. 예. 출판사 사장과 정치인들과 관련된 정치인들이 기업들이 모여서 온 거예요. 테이프 커팅을 하고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김선현 대표랑 딱 얘기를 하고 우리는 이 자리를 뜹시다. 그리고 이걸 그냥 넘기지는 말자. 그리고 뜨고 나서 저희가 이제 그때만 해도 젊어서 무모했죠. 저희가 4대 일간지의 사회부장을 다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그분들도 다 동조를 해주시더라고요. 잘못된 거다. 제가 그때도 똑같이 작가가 출판 기념회에 작가 없는 테이프 커팅식이 있느냐? 없을 거다. 그러고 나서 몇몇 신문에서 굉장히 기사를 크게 다뤄줬어요. 어찌 보면 노력하고 공사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창작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대우. 그렇죠. 그리고 나서 조금은 바뀌긴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긴 한데 바뀌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도 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때 이후에 그 굉장히 무슨 기공식을 한다든지 착공식을 할 때 건축가 선생님들을 항상 모시고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조금 불분문제가 됐죠. 왜냐하면 관공서에서 안 모셨다가는 이런 일이 또 나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불안해진 거죠. 근데 아마 독자분들도 아셔야 될 게 지금 뭐 선진국이나 문화로서 좀 앞서 있는 나라에서는 이런 어떤 건축가에 대한 어떤 그 테이프 커팅식이라든지
하물며 왔을 때 어떤 이 안에 대해서 설명도 하는 어떤 오프닝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듯이 이 어떤 디자인에 대한 어떤 이 사회주의에 대한 배려라든가 이 문화가 좀 많이 빨리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에 굉장히 이슈를 던졌던 역할을 하셨던 거죠. 예,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만 교수님, 독자분들인데 인사 한번 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중근 의사 기념관도 꼭 한번 방문해 주시고요. 또 유튜브로 건축에 관련된 이야기들 이제 계속해서 나갈 텐데 조금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